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정부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급여에 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쉽게 또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초생활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되는 도움이지요. 그런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면서 갑자기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답니다. 이 소식 혹시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어르신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면 내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이 잘 전달될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기초생활급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기초생활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안전망인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이 제도는 큰 힘이 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도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입니다. 기준은 가족 수와 거주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분이나 몸이 불편해 일을 하기 힘든 분 또는 갑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수입이 끊긴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이 제도에는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쉽게 말해 가족 중에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지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기초생활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가족이 있어도 떨어져 사는 경우, 가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도움을 받기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특히 노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소득을 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기 쉽거든요. 여기에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버팀목이고 생활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급여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변경된 내용이 바로 이 중요한 제도의 지원 기준에 관한 것이라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기초생활급여 관련 중요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특히 소득 기준 강화, 재산 기준 변경,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 조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 강화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인데요. 이번에 그 기준이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즉, 이전보다 얼마 이상 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일용직이나 임시로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소득이 생기는 분들도 이번 변경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위험이 높아졌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준을 강화한 이유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늘어난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재산 기준 변경입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에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자동차, 땅이나 건물의 일부도 재산으로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재산이 있어도 지원을 받던 분들이 이번 변경으로 재산 기준을 넘게 돼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 수 있죠. 정부는 재산 기준 강화를 통해 지원 대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 조정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가족 부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중에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 가족의 지원 능력을 이유로 본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의결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적용 범위가 조정되어 실제 부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 부양 책임에 대한 기준이 남아있어 완전한 폐지는 아니에요. 이러한 정책 변경의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복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크죠. 또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취지도 함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가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노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도 늘어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또한 일부에서는 부양 의무자 제도가 가족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준이 오히려 사회 안전망 역할을 약화시키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현실적 재정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해 변경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지원이 끊기고 재산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예상치 못한 지원 중단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 부양 상황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변경 사항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스스로도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질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바로 소득이 변한 분들입니다. 기초생활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조금만 소득이 늘어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노후에 건강이 괜찮아서 집 근처에서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처럼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 시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내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소득이 늘었다고 하나? 하실 수 있지만 가족이 보내주는 생활비나 임시 수입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수입이 있으면 꼭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만약 알리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 변화입니다. 재산도 지원 대상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재산 평가 방법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기존에는 주택이나 땅, 자동차 일부만 재산으로 산정했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재산 항목들이 포함되고 재산 가치도 엄밀히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재산 기준을 넘어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 임야 등도 재산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시골에 땅을 가진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엄격하게 따지게 되어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꼭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의 상황을 알리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 상황의 변화입니다. 부양 의무자란 가족 중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이 부양 의무자 기준도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가족 부양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시작하거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져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양 의무자가 사망했거나 거주지가 멀어져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증명해서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현실과 꼭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지원이 끊겨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늘었나요? 가족이나 친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나요? 최근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이 늘었거나 변동이 있었나요? 가족 구성이나 부양 상황에 변화가 있었나요? 부양 의무자가 바뀌었거나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나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 때문에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평소에 혼자 지내시다가 최근 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답니다.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현재는 부양 실태를 재조사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요. 또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아져서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조금 시작했는데 이전에는 소득 기준에 맞았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꼭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생활비 부담 증가,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건 생활비 부담의 증가입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인데요. 이 지원이 끊기면 당장 식비, 전기세, 수도세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세 끼 제대로 챙겨 먹기조차 버거워질 수 있고 전기나 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불편함이 커질 수 있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레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수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중단이 바로 생활고로 직결될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병원 방문이나 약 처방을 받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은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크게 늘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걱정이 하루하루 쌓여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더욱 클 수밖에 없죠.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 사회 활동도 줄어들고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심화 문제입니다. 지원이 끊긴 분들은 점점 더 주변과 단절될 위험이 커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립은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실제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됩니다.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지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빚이 쌓이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힘들어져 주거 불안정이나 노숙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걱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서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변경이 가져올 충격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이 겪을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 한계 때문에 정부도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앞으로 알려드릴 대처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꼭 참고하셔서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도 당황하지 않고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 믿어요.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대비하면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급여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꼭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센터는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지원을 안내해 주는 곳이에요.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거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바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절차는 보통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복지 담당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생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과 소득, 부양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지원 유지나 다른 복지제도 연계를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급여가 중단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문의해 보세요. 둘째는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지역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생활 지원, 방문 돌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자원과 NGO 단체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에는 무료 급식소,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와 봉사단체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이런 단체들과의 연계도 도와주므로 꼭 상담 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처법도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안내해 드릴게요. 소득 증가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소득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지제도나 긴급지원제도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재산 기준 초과로 중단된 경우에는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만약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해 신청 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외된 경우에는 부양 실태를 꼼꼼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미미하거나 부양이 어려운 상황임을 관련 서류와 증언으로 준비해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각종 복지 신청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니 부담 갖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기초생활급여 관련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기초생활급여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 의무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재산 변동이 있거나 가족 부양 상황이 바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 중단은 생활비 부담 증가, 건강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처법과 다른 복지 지원 제도도 꼭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꼭 빠르게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이겨내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